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성이며 올해로 32살에 머물렀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지금은 신혼생활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창피해서 아무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얼마 전에 신혼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고작 몇 개월 뿐이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한 시기부터 따지면 그리 짧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결심 자체가 앞으로 남편과 평생을 함께 보낼 것이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30 초반의 나이가 어려서 TRUNCATD.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만 봐도 돈이 큰 문제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깨 수술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참았던 것도 돈 때문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결국 돈 문제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을 충분히 경험해왔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적금을 넣으며 저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제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저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결혼이 미루어진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고 사실 결혼에 대해 크게 고민한 적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변경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점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서로의 관심과 이해심이 많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제 인생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받으면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할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도 계속 연락이 된다는 거죠. 팀장 언니가 새로운 차를 받아서 적응을 잘 못하면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그 영업 직원에게 물어보는 시기라서 저도 그때 알게 됐어요. 새로 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한 영업 직원에게 물어보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남편도 정말 친절했어요. 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말에 직접 와서 세심하게 알려주었어요. 뭐든지 직원이 그러진 않을 테지만 당연히 이상하죠. 근데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자동차를 설명하는 건 원피스를 입고 옆에 서 있는 제가 정상적인 것 같지 않죠. 아니라서 그때 서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연애 비슷한 만남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남부터는 한 주에 4번씩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매일 만나면서 누구나 봐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데이트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은 사치스럽고 허세가 있을 줄 알았는데 평소와는 정반대로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쿠폰 할인 등을 더 잘 챙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대놓고 아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짐덩이 같다고 여겼는데 제가 의지할 수도 있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때부터는 거의 불이 붙었습니다. 매일 받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돈이 들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만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31살이었고 남편은 35살이었는데 서로 나이도 충분하고 각자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객을 많이 부르지 말라고 하던데 애초부터 스몰 웨딩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고요. 양가 부모님도 찾아보시러 오셔서 우리 집에서도 제 남편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다고 하시며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도 저를 이쁘게 대해주셨고요. 오래 기다렸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집안에서 장녀이고 아래로 남동생이 1명 있고요. 저희 남편은 차남이고 위로 형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리고 우리 남편도 둘 다 개혼이라서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스몰웨딩으로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없고요. 집을 주거나 차를 주는 등의 일은 다른 세상 이야기여서 생각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신혼집이 제일로 걱정이었고요. 다른 것보다 제일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는 신혼집을 찾기가 더 힘들다고 하던데 저도 몇 달 동안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녔어요. 12평짜리 집을 줄을 세워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기도 했고 확실히 발품을 판 만큼 만족스러운 곳을 얻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서로 비슷하기도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식사는 최대한 검소하게 준비했고 신혼집은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합치고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아서 15평 빌라를 잡았습니다. 투룸이라서 아이 하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당시 우리 시어머님이 예단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두 알면서도 격식 같은 것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고 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을 푹 놓고 준비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은 강원도로 다녀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 놀라면서 바빴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전에 바빴을 때에는 너무 여유로웠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신혼생활은 당연히 좋았습니다. 주문한 식탁이 늦게 나와서 여행 가방 위에 신문지를 깔고 식사해도 맛있었으며 맨바닥에 누워도 잠만 잘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남편이 사용하는 시계가 충전을 해도 하루도 못 가고 꺼진다고 하길래 깜짝 선물로 더 좋은 걸 사주려고 했어요. 해외 직구로 싸게 사서 그런지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그 시계가 도착했고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자동차가 저희 부부에겐 좀 각별하잖아요. 처음 이어준 것도 자동차 때문이고 저희 남편 직업도 그쪽이라서 남편 자동차 핸들에다가 새로 산 시계를 채워놓으려고 했죠. 리본도 하나 달고 편지도 하나 써놓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몰래 밖으로 나와서 남편 자동차로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놀랄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놀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 쪽을 살펴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엄청 더러운 것입니다. 뒷좌석에는 쇼핑백들이 놓여 있고 손잡이는 어디서 찍혔는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그냥 딱 봐도 던져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면 저랬나 싶었죠.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이니 내가 정리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뒷좌석에 놓인 물건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버릴 수는 없어서 집에서 쇼핑백을 따로 가져다가 담아놨고 당연히 의자 뒤편에 달린 주머니도 살펴봤습니다. 운전석 뒤에 달린 주머니에 손을 넣자 뭉쳐진 종이 덩어리가 닿았다. 그래서 모두 꺼내 읽어보니 카드 명세서였다. 이를 왜 여기에 넣어놨는지 궁금해졌다. 주소는 시댁으로 되어 있었다. 이름은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소는 시댁이었고 사용자 또한 시댁 가족이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신혼여행 중에 쌈밥집에서 25만 원을 사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말 놀랐다. 한두 푼이면 짜증이 나겠지만 2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내역이 있었다. 평생 동안의 카드값이 말이 되지 않았다. 200을 넘는 금액을 본 적이 없어 그런 금액이 나온 걸 그날 처음 본 거였습니다. 깜짝 선물이든 뭐든 우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니 갑자기 끌어안겠다 해서 힘껏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체 이 돈이 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황소가 난 것처럼 놀랐다가 그걸 어디서 찾았냐 물어보자 저는 참고 못하고 깜짝 선물 이야기는 못했고 지금 어디서 찾은 게 중요한 거냐 라며 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이 돈을 누가 쓰냐고 하니 시대가족 중에 쌈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이 넘도록 싸우다가 결국 같아요. 싸웠다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쳤죠.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아들의 카드를 갖고 다니시면 사용하신 거였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카드값을 혼자 내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니 월급이 너무 적어서 본인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뒷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었죠. 이번에도 그 카드값 제 남편이 내는 거였고요. 지금 그 카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시어머님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머님께 가서 그 카드를 가져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며 가끔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떨어지시고 우울하실 때 친구분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 제게 이해해달라는 토로를 했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바닥이 나야만 하는데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식비조차 2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로 보아서는 영 모호하고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날 신혼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신이 그 카드를 가져올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이혼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에 머물러 있었고 부모님의 집을 리모델링하느라 잠시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여전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없어서 참다 전화를 걸어서 카드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받았냐고 했을 때 어머님이 최근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시간을 달라셨는데 내 컨디션은 생각 안 하냐고 했어요. 당신도 컨디션이 나빠지길 원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카드 명세서도 들고 가서 어머님께 최대한 공손히 다가가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변명으로 하면서 카드를 환불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쓰겠다며 혹시 모를까 하여 카드는 갖고 있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어영부영 하다가는 이렇게 계속 쓰실 것 같아서 아무리 결혼이 초반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 남편까지 나서니 그러니까 그게 또 엄청 서운해졌는지 저를 쳐다보는 눈빛까지 단번에 변하시면서 너는 오자마자 다 바꾸려고 한다고 내가 생각 없이 먹었겠냐고 우리 집에 경사가 있으니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시길래 아니 결혼식 때 하객도 없었고 최소한으로 어머님이 왜 밥을 사주신 건가 물어보니 그러다가 처음으로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시계가 선물하기 좋은 때라서 참석하지 않고 계좌로 바로 축의금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자 그러면 축의금으로 사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아차하신 듯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계시며 저 또한 말이 없어서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좀 충격이 컸고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정에서는 나중에 냉장고라도 하나 사려고 500만 원을 주셨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그때 마음이 다친 대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카드를 그냥 해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어머님이 되돌려주지 않겠다면 제가 스스로 해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돌아서 앉아 계셨고 결국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문제는 그날에 끝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이 제 카드를 사용하셨죠. 그날 황당해서 처음으로 결혼을 괜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전화했을 때도 최근 시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면 해결해야 한다며 불편한 것을 알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번 참고 와 주실 수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실 많이 고민이 되었죠. 근데 결혼 초반이고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제게 부탁하시니 무시하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남편과 함께 방문했고 아버님이 좋은 고기를 사놓으셨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그것만 구워 먹자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고기만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작했죠. 어머님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 혼자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외투를 입고 나오셨는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들어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 30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제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가 오게 되었어요. 그 문구는 카드를 사용했다는 알림이었죠. 너무 놀랐어요. 지갑을 분실한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열어봤는데 지갑과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카드만 없었어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카드를 분실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카드사에 연락해야겠다고 했는데 카드를 사용한 장소가 남편이 아는 곳이라고 하면서 동네 병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이 어머니께서 자주 다니시는 곳이었죠.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에서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상황이 한 10분 정도 지나고 그때 전화가 왔는데 그 번호는 약국이었습니다. 어떤 약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3만 원이 결제되었더라고요. 당연히 그 약국도 우리 남편이 아는 곳이었고 그래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가져가신 게 아니라고 제가 확인했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달려가서 카드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버님이 직접 카드를 들고 계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초대하기도 전에 가방을 확인하지 않고 지옥한다고 하니 카드를 내버려 두는 것을 잡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자기가 옳은 말이게 내가 각하는 발견해서 분노하셨을 뿐 아니라 도중에 카드가 나갔다니까 갱월. 뭐 이게 고의 처리인지 어떻게 난데 곳이 없는데요. 덕분에 제 한도 마이너스 시켰다고요. 같이 카드도 기회 생기게 막아다 카드 절지하도 바빴어요. 마법이나 하든갱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부럽게 만족한다면은 그리고 연홍 다음에 몇 거울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기분이 상했다고 하시더니 당장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서 그때야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어머니 집이구나 생각했고 시어머니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계좌번호와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주었습니다.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멈칫하셨다가 너는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아주 아깝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든 남편의 카드든 어머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고래 울음소리를 내시면서 내가 아파 죽겠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야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병을 키울 걸 그랬다고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아깝냐 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박하게 굴려고 벌써부터 그러냐고 제 앞에서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결국 시댁에서 식사 못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바로 나와 버렸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 짐 챙겨서 문 앞에 놔뒀고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친정으로 갔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쪽이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하길래 그때 아무 소리 안 한 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계속 저러시는 거라고 나랑 살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부모님과 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남편의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밤이 깊어지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쓰신 제 카드값과 남편의 카드값 2달치 3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들고 왔더군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둘이 마주 앉아서 남편의 카드와 통장을 다 꺼내서 정리했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로 했지만 어떻든 제가 모두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돈을 받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데 받고 나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만 이야기했어요. 체크하겠다고 만약 나도 모르는 돈이 시댁으로 나가면 그날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리게 되면 나와 상의하고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친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뵙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반이고 신혼이고 새댁이고 어떤 이유든 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무척이나 좋고 서로 가치관도 맞는 것 같아 결혼했는데
시댁으로 나가는 돈 문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되게 싫으면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잔이라고 싹싹 빌면서 자기가 결혼 전에 어머니랑 이야기해서 끊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그 말은 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이신 분이라서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거든요. 이게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져.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덕분에 아이를 갖는 시기는 조금 늦춰질 것 같기도 해요. 신혼식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